오늘의 주제가 있습니다. 어긋난 사랑의 굴레. 사실은 우리가 부모라고 하면은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부모 자신에게 의존해서 사는 것보다는 좀 독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자녀의 삶을 우리가 지향을 하죠. 그런데 이제 몇 해 전까지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말들이 있었어요. 일명 부모에게 얹혀 사는 자녀를 가리켜서 캥거루족, 혹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헬리콥터 부모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가 청년기를 지나 성인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이지만 그 자녀에게 독립하지 못하고 자녀이지만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떠나가라고 하지만 정작 손을 붙들고 있는 것.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나는 한 가지 사례가 이제 있었는데요. 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상담실을 찾은 이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의 통제와 간섭이 굉장히 심했고 이제 자기가 그것에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어머니와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그 갈등 생긴 거에 대해서 또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굉장히 어려워서 상담실을 이제 찾은 학생이었어요. 내가 끝까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온 학생이었는데, 그래도 여기 상담실에 온 정도면 이 학생이 그래도 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었던.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을 만나면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21살, 그러니까 3학년의 여대생인데, 그 여대생이 이렇게 옷차림새를 보면 굉장히 중후한 거예요. 40대 중반인 제가 봐도 저 옷 예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옷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그랬더니 엄마가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오가다 보면 사실 학교 앞에 옷가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너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니? 물어보니까 일단 핸드폰으로 찍어서 엄마에게 보낸대요. 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사는데, 이제 대부분은 안 된다. 너랑 어울리지 않는다. 그냥 집에 와라. 해서 결국 사지 않고 돌아서는 날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운지, 그리고 사실 그 학생의 그런 실망스러운 얼굴이 아직도 사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물어봤죠. 그러면 혹시 너 마음에 들어서 옷을 산 적은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한두 번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이거 저거 주거니 받거니인데 하다가 본인 옷을 이제 한번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야심차게 그 옷을 딱 입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왜 허락도 없이 샀냐, 너한테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냐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어머니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 딸을 대하는 건지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 학생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고, 자기 표현으로는 어머니가 나는 너밖에 없다, 너가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장기 해외 출장이 많았고 자기가 봐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했다 기억이 났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머니는 그 자신의 유일한 자녀인 딸이 자신의 어머니의 삶의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딸이 어릴 때는 이제 그런 어머니가 마냥 좋았겠지만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가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자기 친구들이 어머니하고도 좀 비교가 됐을 거죠. 그리고 통제력이 강한 그 어머니의 모습에 굉장히 답답해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정직하게 자기 표현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머니가 너 네 일은 내가 언제까지 하냐, 내가 언제까지 해주냐 하면서도 어떤 때에는 또 난 너밖에 없다, 너 엄마 허락 있어야지, 엄마 엄청 슬프다 서운하다 하면 이 딸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어머니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잘 왔다. 반드시 어머니도 그리고 너도 이제부터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낼 거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너도 어머니도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고, 그 학생의 용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를 했습니다. 그것밖에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이 아이가 원하는 거,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뭔지 좀 일단 파악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늘 이게 엄마가 원하는 건지 자기가 원하는 건지가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뭘 원하는지 자기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께 이제 조금씩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왔죠. 물론 그날은 이제 쉽지 않은 날이었어서 이제 예. 울고불고 오면은 또 잘했다고 조금만 견디자고 했고요. 제가 어머니는 따로 연락을 드려서 상담실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 이제 아이가 정말 용기를 내서 왔고 정말 괜찮은 아이인데 어머니가 좀 한두 번 오셔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예. 해서 제가 이제 초청을 했고요. 다행히 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사실 어머니를 만나고 보니까 이 어머니에게도 힘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께 제가 드렸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어머니도 그 결혼 전에 청년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어머니가 꿈을 꾸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께 이제 내 삶에 어떤 혹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어머니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이나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다행히 그 어머니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분이셨어요. 저와의 작업을 통해서 어머니가 자신의 새로운 이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진취력이 좋으셔서 바로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머니 힘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부모도 자녀도 건강하게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어떤 욕구들을 알고 선택해 나가는 데 있어서 둘 다 사실은 방해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독립해야 할 때 독립과 자율이 원활해지지 않으면 결국 부모도 자녀도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방해할까요? 물론 의도적으로 방해한 건 아니에요. 아마 우리도 부모니까 그 마음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대개 이제 들여다보면 자녀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엄마 아빠가 없으면 너는 안 돼. 언제나 엄마 아빠 허락을 받아야 돼. 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자주 듣게 되면 자녀도 세상을 나서기가 불안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부모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시각과 관점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적 용어로 방어 기제의 하나인데요. 인트로젝션이라고 해서 내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가 말하는 태도나 행동이나 이것을 따라하잖아요. 그거를 자기의 것처럼 받아들이고 따라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중요한 그 사람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내 거였던 것으로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부모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나는 내 부모로부터 어떻게 독립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찾아보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내 안에 반복되는 숨겨진 문장이나 어떤 말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찾아보는 어떨지 좀 권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어떤 말들이 반복이 되고 그런 숨겨진 문장이나 메시지를 찾아내서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